몇 달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흥행에서는 배트맨 대 슈퍼맨이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보다 성공하겠지만 평가에서 밀리거나 맨 오브 스틸 같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블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두 가지 모두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흥행에서마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보다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결과다. 좋든 싫든 배트맨 대 슈퍼맨이 흥행과 평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개봉했습니다. 과연 두 영화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긴 이르지만 예상외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압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마블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요. 굳이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DC를 들먹이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영화에 공통점이 많거든요. 슈퍼히어로의 의무와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그리고 각각을 대표하는 캐릭터 둘이 대립한다는 것에서 자연스레 겹쳐집니다. 마블과 DC의 영화가 아니었더라도 비교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배트맨 대 슈퍼맨은 많은 비판과 혹평에 시달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마블은 시빌워의 갈등을 제공하게 될 발판을 지난 영화들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커다란 개연성과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벤져스를 보고서야 앞선 영화들을 재발견하게 됐던 것처럼 시빌워도 단 한 편의 영화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관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최고의 수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구축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가진 진정한 힘이죠. 시빌워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닫습니다. 끝내 슈퍼히어로를 유엔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립하고 다른 캐릭터들도 저마다의 신념을 따르면서 둘로 분열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어벤져스는 원래 쉴드 소속이었고 쉴드는 미국 정부기관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 정부 조직의 기관이 되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캡틴의 모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했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보지도 않고 내린 결론에 가깝습니다. 시빌워가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짜 요인은 바로 원작의 그림자입니다. 마블 코믹스를 통틀어 걸작이라고 정평이 난 원작과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케빈 파이기와 조스 웨든이 이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지 마블 코믹스가 아니라고 했던 걸 유념하고 보셔야 합니다. 제 경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한 분에게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원작과 영화가 다르다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용인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맨 오브 스틸도 그래서 슈퍼맨과 배트맨의 묘사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과 비교되는 건 태생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원작에서 볼 수 있었던 각기 다른 신념과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적은 게 아쉬웠습니다. 심지어 원작과 별개로 봐도 영화의 가장 큰 결점이었습니다. 소코비아 협정에 대한 각 멤버들의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두드러지거나 큰 비중을 갖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정말 훌륭한 영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원작의 틀을 가져오되 똑같은 노선을 따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11호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작으로서의 11호가 아니라 단어 그대로의 뜻을 보면 시빌워는 시빌워입니다. 단지 무엇이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가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런 차이 때문에 케빈 파이기와 루소 형제가 시빌워는 어디까지나 캡틴 아메리카의 영화라고 강조한 모양입니다. 영화는 윈터 솔저를 등장시키면서 원작과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은 어벤져스와 캡틴 아메리카를 통해서 줄곧 힘과 자유를 테마로 삼아 그것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양면성을 대두시켰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그 유명한 대사와도 무관하지 않죠. 쉽게 말해서 힘과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은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캐릭터의 영화를 모두 봤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생략하지만 이왕이면 이것을 아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빌워도 여전히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윈터 솔저의 역할은 힘과 자유에 대처하는 상반된 시각으로 인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기폭제입니다.
소코비아 협정은 바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토대입니다. 예컨대 소코비아 협정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올려놓고 팽팽하게 늘어뜨린 고무줄이라면 윈터 솔저는 그 고무줄을 끊어버리는 가위입니다. 소코비아 협정이 영화에서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영화 외적인 장치로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앞에서 말한 테마와 유관한 의미를 지닙니다. 로스 장관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인물은 올바르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전에 심판부터 하려고 하죠. 만약 어벤져스 멤버 전원이 소코비아 협정에 묶여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됐다면 어떨까요? 캡틴 아메리카가 우려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욱이 영화 속 사건은 내내 소코비아 협정의 영향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도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언맨은 말할 것도 없고 캡틴 아메리카조차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데 눈이 쏠리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중심에는 윈터 솔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은 점점 맹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됩니다. 설상가상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커다란 싸움을 벌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11호는 애초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논하려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민해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서로 다른 부류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무엇을 놓치거나 간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오류로 인해서 어떤 피해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은 언뜻 사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로 다른 부류의 맹목적인 싸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정치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와 더불어 시빌워의 주제는 곧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자유라는 이상을 추구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미국이 저지른 과오 또는 만행과도 직결됩니다. 영화 속에서 누군가가 괜히 제국을 들먹이는 게 아니니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심각한 얘기가 이어지니 이상하게 여기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블의 영화는 그저 재밌는 오락거리라고 여기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마블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조차 그렇게 평가절하 하죠. 제가 보는 마블은 결코 마냥 가볍거나 유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시빌워는 마블의 영화로는 드물게 매력적인 악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은 매번 악당을 단순하게 묘사한다는 것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루소 형제가 연출한 윈터 솔저와 시빌워만큼은 예외에 속합니다. 지극히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하는 디즈니로부터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시빌워는 흑과 백이 세상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중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윈터 솔저와 샤론 카터, 그리고 블랙 위도우도 자유와 통제의 의미와 더불어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으니 가볍고 즐거운 얘기도 해야겠죠? 일단 액션은 끝내줍니다. 윈터 솔저의 액션을 보고 만족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액션이 파워와 스케일이라면 시빌워는 정교하고 다양한 리듬으로 치개를 돌리는 톱니바퀴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있고 마블이 그것을 기가 막히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캐릭터의 중요성이란 영상에서 마블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른다고도 했었죠. 시빌워에서 이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분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집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선물도 있으니 이래저래 즐겁습니다. 일부 캐릭터가 시빌워에 참전하게 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짧게 다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파이더맨은 분명 눈에 띄고 제 몫을 다했지만 분량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할애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샘 레이미와 마크 웹의 스파이더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언맨이 등장하는 게 확정됐으니 더더욱 기대됩니다. 블랙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보다 블랙팬서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분량을 줄이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블랙팬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영화의 주제에 방점을 찍는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직접 보시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톰 홀랜드나 채드윅 보스만의 연기는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전의 영화들보다 더 진화한 다른 캐릭터들을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팔콘의 수트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스칼렛 위치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앤트맨은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또 한 번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들이 한데 어우러진 액션을 보는 재미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비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화에서 그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넌지시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빌워는 당연하게도 완벽하진 않지만 루소 형제가 마블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걸 증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만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의 갈등도 치밀하고 세세하게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딱히 흠잡을 게 없습니다. 액션과 캐릭터 그리고 유머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크리스토퍼 마커스와 스티븐 맥필리의 각본도 루소 형제와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만한 이야기를 여러 명의 캐릭터를 데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네 사람의 다음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뒤를 이어서 개봉할 영화들이 시빌워의 세계관을 어떻게 이어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시빌워는 이러쿵저러쿵해도 만족과 앞으로를 더 기대하는 바람을 남긴 영화였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스포일러 리뷰에서 하고 싶지만 생략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다들 재미있게 보시고 쿠키 영상은 2개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